사이트들에 검색을 해보면 수능 전날 하면 좋은 것들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계속해서 예고했듯이 수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공유해볼까 합니다. 순서는 오늘부터 수능날까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수능날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수능 시험장에서는 어떠한 점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두둥탁. 자, 우선 지금부터 수능날까지는 평소에 하던 것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왕청심환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청심환이라는 게 긴장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청심환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복용해야 되는 용량이 다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부작용으로 긴장을 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이나 9월 때 청심환을 미리 먹어봤다 이런 학생이 아니면은 절대로 수능날이 청심환을 먹어보는 첫 번째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청심환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하면 그냥 먹지 마세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전날이잖아요. 수능 전날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표를 받을 텐데 이날 가장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짝수형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모의고사는 전부 다 문제가 한 종류였죠. 근데 수능날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홀수형과 짝수형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들은 아마 홀수형과 비슷한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짝수형은 선지의 순서가 조금 달라져 있어요. 예를 들어 홀수형의 1번 선지에 나온 내용이 짝수형에는 4번 선지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선지의 순서가 조금 달라져 있어서 문제를 풀면은 낯선 느낌이 조금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미리 들은 학생들은 수험표 받은 날 본인의 수험표에 짝수형이 적혀 있으면은 벌써부터 나는 수능 망했다, 지금까지 준비해왔는데 왜 짝수형이냐 이런 걱정들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홀수형 짝수형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문제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풀어왔던 거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여나라도 본인의 수험표에 짝수형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절대 걱정하거나 긴장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이트들에 검색을 해보면 수능 전날 따뜻하게 목욕을 하고 자라 이런 여러가지 수능 전날 하면 좋은 것들 막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면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것들 전날 해봤자 진짜 이게 수능이구나 라는 게 실감나서 더 긴장만 돼요. 저도 고3 수능 전날에 그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으로 저녁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몸을 약간 풀어주는 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저는 오히려 다음날이 수능이구나 라는 게 더 실감나서 오히려 약간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수능날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날 뭐 입고 갈지랑 점심에 도시락으로 뭐 먹을지는 지금 시기에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선 수능날 복장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겨 입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장의 온도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얇게 여러 겹을 입고 가서 걷거나 입는 것이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날 점심은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챙겨가세요. 보통은 된장국이나 소고기 묵국 같이 좀 소화가 잘 되는 국들로 준비를 하고 밥은 약간 질게 지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갑니다. 그리고 멸치볶음이나 오징어채와 같은 마른 반찬들은 최대한 지양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걱정이 되는 학생은 차라리 죽을 싸가세요. 저도 재수 수능 때는 죽을 싸갔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수능날 점심에 도시락으로 뭘 챙겨갈지 정했으면은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최소한 그 식단을 2번 이상은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수능날도 낯설지 않게 그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 감사히도 한 학부모님께서 지금부터 수능날까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부터 수능날까지는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능날 원 없이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 전까지 막 문제를 풀다가 수능장에 가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약간 질려있는 상태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는 상황이 설렘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정리해놨던 개념 노트라든가 이론 노트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수능날까지는 전혀 긴장하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하루하루 수능이 다가올수록 긴장되거나 떨리는 마음이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머리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재수 수능 일주일을 남겨놓고 위가 아파가지고 기숙학원에서 나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수능이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디가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수능이나 시험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아프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지금이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어디가 아프다 라고 느낌이 들 때는 나 수능 자식한테 쫀 거야? 수능 별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길 바랄게요. 난 왜 이렇게 아프지? 아파가지고 수능을 못 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괜히 안 좋은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은 절대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액땜했네, 수능을 얼마나 잘 보려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길 바랄게요.